철없는 어른들 오늘 사회를 맡은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는 이제 오늘 영화를 소개해줄 영화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을 갖고 왔고, 오늘은 이제 빌리 엘리어트랑 런던 프라이드, 한국에는 런던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고요. 외국에서는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두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빌리 엘리어트나 프라이드. 빌리 엘리어트는 엄청 어릴 때 그게 뭐였지? 빌리 엘리어트? 그 되게 많이 발레하고 들어본 것 싶은 남자아이가 발레하고 아빠는 소년, 광부에서 그 뮤지컬도 있는 같아. 그 언젠가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한 해요. 두 번 봤는데 기억이 기억 안 나. 하나도 안 나. 막 아빠 떠나가지고 하던 프라이드. 런던 프라이드 한번 그죠? 보죠. 런던 프라이드. 제로 씨는 런던 프라이드 보시고, 아면 어릴 때 보시고 기억 하나도 안 나. 컸었는데, 발레 잘한다. 이런. 저도 원래 빌리 엘리어트를 진짜 어릴 때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작업 끝나고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우연히 빌리 엘리어트가 떠올라가지고 보게 됐는데, 일단은 빌리 엘리어트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일단 다시 커서 보니까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는 걸 약간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빌리 엘리어트 내용이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광부가 파업을 했던 영국 상황인데, 아버지 혼자서 키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 형, 동생 이렇게 4명이서 사는데, 아빠랑 형은 광부 파업 때문에 맨날 이제 파업 현장으로 나가고, 이제 맨날 아빠가 이제 약간 남자답게 애가 키우기를 원해서 아이한테 맨날 50센트씩 주고 권투를 배우게 해요. 근데 주인공인 남자아이는 빌리라는 남자아이인데, 걔는 이제 권투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때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권투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일단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망설이다가 본인이 맞아서 이제 넉다운 되고, 약간 그렇게 소질이 없는데, 이제 그 체육관에서 하거든요. 그 레슨을. 근데 이제 어느 날 1층에는 발레를 가르치는데, 그 1층에 광부들 파업할 때 뭐 식사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1층에서 발레하는 그 레슨실을 올라와서 같이 2층에서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날도 복싱을 너무 못해서 선생님이 남아서 이렇게 연습해라라고 해서 빌리 혼자 남아서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남아서 혼자 연습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그 발레 다른 여자 아이들이 발레하는 걸 이제 눈여겨 봐요. 그리고 그걸 본 발레 선생님이 빌리가 그거를 약간 호기심 있는 걸 알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빌리가 이제 발레에 빠져드는 내용이거든요. 이 빌리 엘리어트는.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빌리한테 약간 이입이 되니까 약간 성장 영화구나, 뻔한 약간 성장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서 보니까 커가는 빌리보다 그 빌리를 위해서 약간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 희생하거나, 혹은 그 발레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이런 성장물 영화가 그렇듯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루어질 때 발레 학교를 보내요, 빌리 엘리어트. 그러니까 빌리가 이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 입시 오디션에 붙고 발레 선생님이랑 이제 인사하고 떠나려고 할 때, 약간 저는 제일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발레 선생님이, 빌리가 이제 와서 자기 붙었다라고 하니까 발레 선생님이 합격한 거 형한테 들어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약간 가면은 그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는 안 그럴걸?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혼자 그런 고독한 거나 이런 거 다 짊어지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빌리한테 약간 이입이 됐다면, 커서는 지금 제가 다시 봤을 때 느낀 거는 약간 그 빌리의 아빠나 형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더 이입이 되는. 되게 40대 때 아들을 키우고 있을 때 막 그렇게 그럴 때 봐야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나 보통. 그리고 약간 굉장히 좀 감각적이라고 느낀 것도, 이제 빌리 친구가
약간 성소수자예요. 약간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로 나오는데 이제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남자애가 무슨 발레를 해 이런 분위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약간 친구가 이제 빌리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빠 밑에서 가부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발레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친구가 뭐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타이르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눈여겨봤다가 이제 너무 좋아서 빌리 엘리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제 오늘 다른 영화인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화도 보게 됐어요. 이건 이제 그때 제로 씨가 얘기해주신 영화기도 한데 이제 런던 프라이드 내용은 이제 어느 남자 주인공인 성소수자 그러니까 게이인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TV를 통해서 본 거예요. 경찰들이 평소라면 본인들 시위 나가거나 이런 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본인들을 안 때리 본인들 막 이렇게 가둬놓지 않고 이러지 않고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TV 뉴스에 이제 광부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걸 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광부들한테 다 이슈가 쏠릴 때니까 그거를 그런 뉴스를 눈여겨본 이 주인공이 자기 다른 성소수자들을 모아가지고 LSGM 아니 LGSM이라고 해서 이제 게이랑 레즈비언은 광부들을 지지한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받고 그걸 이제 광부들한테 돈을 주면서 돈을 이제 지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광부들 어느 광부 단체한테 지원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 싫다 이 돈은.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별로 좋게 안 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LGSM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 약자가 런던으로 오해한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지원해주니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쪽 대표가 와서 혹시 약자가 그 런던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레즈비언인지 모르고 런던인 걸로 오해하고 후원금을 우리 좋다 많이 왜냐면 금액이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총 2만 파운드 정도를 받았대요. 지금으로도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몇 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실제 역사를 네, 실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다. 왜냐면 이제 당시에 영국 대처가 그 영국 노조한테 돈을 지원하는 건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탄광촌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형식으로밖에 못하니까 우리 좋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줬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답례하기 위해서 이 탄광촌의 대표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약자가 런던인가요? 라고 할 때부터 알고 보니까 런던이 아니라 이제 레즈비언 게이라는 내용이고 이제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그 탄광의 대표분이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서 돈을 많이 제일로 후원한 단체니까 초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초대를 했는데 이제 광부들이랑 그 레즈비언 게이 단체랑 이제 마찰도 생기고 결국에는 약간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다뤘는데 이것도 실제로 LGSM이라고 해서 그런 단체가 있었고 광부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콘서트 같은 것도 크게 열면서 모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 2만 파운드 정도를 총 기부를 했고 이 결과 다음 해 있었던 런던 그 행진 퍼레이드에서 그 광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같이 행진하고 그때 이제 노동당 우리 이제 영국의 이제 진보 쪽에 속하는 당이 이제 강령의 성소유자의 권익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령이 통과가 됐어요. 왜냐면 그 제일로 그 투표에 지지를 했던 광부들이 대거 투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실제 역사를 다룬 두 영화예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는 빌리 엘리어트에 관심이 생겨서 보게 되다가 이제 런던 프라이드까지 와서 같이 보게 됐는데 일단 두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고 한번 이제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게 이제 한국이랑도 많이 겹쳤던 모습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저번이랑 요번에 같이 2부작으로
가져왔던 영화입니다. 그럼 이 두 영화가 지금 같은 시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 네, 거예요? 같은 시기예요. 같은 똑같은 파업이구나. 같이 마거릿 대처 때 이제 광부들 탄압했던 시기에 한쪽은 그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이제 발리했던 걸 다룬 게 빌리 엘리어트고 다른 한쪽은 이제 성소유자가 지원했던 그게 이제 프라이드. 근데 광부 파업은 왜 한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사실 광부 대처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다 국유화가 돼 있었는데 이게 그 구조 조정을 하질 않고 국유화를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처는 그런 거 다 민영화로 시키고 그러니까 다 잘라내 구조 조정 다 하고 잘라내자라고 했는데 이 광부들 파업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광부만큼이나 권력이 셌던 철강 노조를 다 구조 조정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광부들도 했는데 광부들 단체가 그 당시에 제일로 강경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마찰이 있어서 왜냐면 실제로 이제 광부가 결국에는 패배하거든요. 광부 노조가 1년 동안이나 파업을 했어요. 제일로 길게. 근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한 20만 명이었던 광부들이 한 10년 뒤에는 한 5천 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광부 탄광들도 다 폐쇄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광부들이 파업을 한 건데 이제 실패했죠. 왜냐면 광부들한테는 그 석탄을 양을 줄여가지고 타격을 입게끔 하려는데 정부는 그걸 미리 알고 다 석탄을 어느 정도 비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광부들이 공격 카드로 썼던 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던. 그래서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고 광부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패배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두 영화 다 그 성소유자 다룬 프라이드랑 성소유자를 다룬 프라이드랑 이제 그 발레리노를 다룬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빌리랑 성소유자 이 둘은 결국엔 약간 상승한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둘 다 약간 성소유자 이쪽도 결국에는 이제 좀 권익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걸로 보여주고 좋은 쪽으로 보여주고 이제 빌리 엘리어트도 발레리노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둘 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광부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는 약간 낙담하게 그려줘요. 둘 다 약간 슬프게끔.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도 마지막에 보면 빌리는 이제 결국에는 오디션 성공해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보내는데 이제 빌리 아빠는 다시 탄광촌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프라이드도 결국에는 탄광 노조가 패배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재미있게 봤던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빌리 엘리어트는 많이 보셨을 줄 알고 약간 가져왔었는데 그때 런던 프라이드는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프라이드를 여기서 보셨던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냥 프라이드에 대해서 아무거나 영화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그죠? 전반적으로 좋다 그랬잖아요. 그때 별 5개. 오. 쉽지 않은 평가인데 항상 정말 별로였어 맨날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영화가 굉장히 좀 위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녁에 맥주 마시면서 춤추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약간 여기 나이가 약간 좀 있는 게이분이 있으세요. 근데 춤을 출 때 그분 빼고 그분이랑 모든 여성분 빼고 남자들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분한테 어떤 한 여성분이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앉아만 있고 춤을 안 춘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노래를 딱 바꾸면서 디스코 풍으로 노래를 바꾸면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여성분이랑 이제 파트너를 이제 추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남편들이 약간 시샘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인기 있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 바에서 일하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니까 그분은 눈여겨본 이제 두 남자 분께서 굉장히 시샘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춤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이에 대해서 안 좋게 본 다른 남자분이 야 그 게이 같은 춤을 배워서 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가 저 눈여겨보는 저 여성분한테 말도 못 걸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나는 춤 배우고 말 붙여보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나오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전통적인 남자상과 여자상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그 LGBT 애들이 중간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편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여자들과 편하게 지내니까 남자들이 저렇게 해야 여자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재밌었던 약간 영화예요, 여러모로. 근데 이제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광부들도 결국에는 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중간중간에 유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슬픈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봐야겠네. 그런 사건을 위트 있게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까딱하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재밌게 보셨다니까 잘 만들었나 봐요. 다 나와요. 광부들 관련된 거에서도 이제 그 광부들이 어떻게 피말라 가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소수자들 에이즈라든가 혹은 그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냥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예요. 저도 재미있고 약간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분도 나오네? 약간 이렇게 재밌게 봤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앞에 소개했던 빌리 엘리어트는 굉장히 그것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성장 영화여가지고 뮤지컬로도 요번에 나왔고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OCN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장면을. 어쩌다 기억이 나. 이 영화가 되게 뭔가 의미가 있고 유명한 영화예요? 빌리 엘리어트요? 상도 많이 받고 약간, 유명한. 영화 작품적으로? 네. 그래서 저가 이제 처음 봤던 게 아마 학교 다닐 때였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방학 전까지 할 게 없으니까 쌤들이 틀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약간 뻔하다, 약간 재미없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재밌었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보여주기도 좋고 하니까 빌리 엘리어트도 그 당시 학교 학생들한테도 많이 보여줬고 오래된 영화기는 해요. 2000년도 초반에 나왔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무래도 영화 그죠. 오늘은 간단해요. 정말 이게 순수한 이게 영화,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순수한 영화 소개네요. 빌리 엘리엇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네. 그 바탕 얘기하고 이제 영화 얘기를 해서 좀 이제 빌리 엘리어트는 많이 본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각박해서. 빌리가 본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이 됐다고요? 20년, 10몇 년은 된 것 같은데. 빌리 엘리어트가 TV에서 많이 하긴 했지. 그죠.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이제 영화랑 같이 갖고 온 건데 그죠.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게 됐죠. 빌리 엘리어트는 소년이 중심이라 배경보다는 좀 이제 초점 자체가 소년이라 그죠. 소년이 약간 성장 어떻게 하는가. 성장 드라마. 그것도 장르니까. 이제 발레라는 게 남자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남성상을 이렇게 거부하는 남자애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 발레 남자들이 안 했어요 원래는? 아니 했는데 네, 하긴 했지만 하긴 이미지가 그죠. 거기서도 다 발레 레슨 받는 애들은 다 여자아이고 걔만 혼자 들어가 있고. 근데 원래 완전 처음부터 발레리노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백조요수나 이런 거에도? 필수로 필요하죠. 그쵸? 근데 왜 여자들이 하는 걸로 인식됐지? 그러니까 그치, 소수고 어쨌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미용사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하는 거였죠. 근데 발레는 거의 초기에 발레가 만들어지고 막 무대가 꾸며질 때부터 남자 무용수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좀 되게 그냥 특이하네. 그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분야에는 여자는 원래 진출할 수 없고 원래는 뭐 음악도 아주 초기에는. 여자가 하고 남자가 무조건 하고 여자는 무슨 음악이야 무슨 춤이야 했는데 이제 뭐 산업화하면서 이제 공장에 다 남자 필요하니까 공장에 남자 넣고 여자 넣고
남는 여자들이 이제 다른 예체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 누구 예술사 전공한 사람 없나? 이건 짱구글. 분야가 이거 예술 경제사회래. 초반에 약간 이제 인문화 보통 이제 그런 데는 시골이니까 약간 시골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인문하는 그 성별이 여성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식이 쌓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절에는. 그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뭐 어떤 초등학생이 남자애가 발레를 한다 발레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해요. 할것 그렇죠? 같아요. 좀 분위기가. 의문이네. 저 남녀차별주의자. 근데 이제 발레를 한다고? 거기도 이제 그 발레리노 선생님 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빌리가 자꾸 남자애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저기 어떤 유명한 무용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남잔데도 한다. 근데 그 사람은 게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약간 그렇게 위트 있게 좀 풀어서 얘기도 막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빌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그 사서 쌤이 그거는 너가 읽을 만한 거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서 쌤이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끌릴 때 몰래 이제 이 책을 훔쳐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절도? 절도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위트도 있어요. 약간 보면은 애들이 생각보다 어른들보다 많이 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보여주는 게 그 발레리노 선생님의 딸이 이제 그 아빠가 이제 바람이 나요. 근데 그거를 아빠는 자기 딸이 모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딸이 다 자기 빌리한테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빠가 바람을 핀 거야. 근데 아빠는 내가 그걸 아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좀 위트 있게 풀었던 영화였습니다. 한 번쯤은 솔직히 오늘은 영화 소개였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80년대의 영국.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추천해 주신 만큼. 1부작으로 할 걸 약간 이 느낌도 들고 한 번에 할 걸. 영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그것도 같은데. 괜찮았겠다. 지난주 이미 업로드 됐는데. 이불을 먼저 들으시길. 그때 그 걸어도 맞나요? 저번에 해주신 거 그거 보고 아 저도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도 특집. 그죠 나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를 했는데 저도 1부작으로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보고 싶어졌어요. 네, 둘 다. 네. 굉장히 재미있고 좀 가볍게도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넷플릭스 결제해야겠네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둘 다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라이드랑 넷플릭스 한 달 무료니까. 그러면 네. 끝내기 전에 보고 싶은 컨텐츠 하나씩만 네? 얘기를 하고 끝낼까요? 보고 싶은 컨텐츠. 그냥 어떤 뭔가 본인이 최근에 소비하고 싶거나 소비한 컨텐츠 너무 짧았으니까 최근에. 디비전 2 DB 그게 뭐예요? 게임. 게임? 아까 이제 위에 있었던 다음 주에 나와요. 어떤 게임이죠? 디비전 2가 디비전 2는 워싱턴이 테러리스트한테 점령이 돼가지고 디비전이라는 특수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걔네들을 쓸어버리는 영화. 오. 내용이에요. 총 게임인가요? 네, 쏴 죽이는 거. 저는 못하겠군요. 오. 저그 스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비소프트에서. 유비소프트 아직 있구나. 고양이 좀 건재해요. 아직 건재하구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10년 만에 들어본 것 유비. 같은데 왜 레인보우 식스 유비소프트. 유비. 어디서 봤는지 몰랐어요. 소비하거나 최근에 소비한 콘텐츠 혹시 최근에 문명. 문명했다면서요. 분명 시스 썼죠. 게임 4대악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사회악. 그 세일하기를 그냥 샀어요. 문명 나중에 해야지.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2판 했는데 되게 기초적인 모드로 해가지고. 문명이요? 예. 문명은 어떤 게임인가요? 문명 최신판? 예. 최신판 몇 가지 나왔어요? 6 6에 막 이것저것 딸려 있던데.
DLC 뭐 확장판 해가지고 한 8개인가 9개인가? 문명에도 이제 한국 문명이 나오는데 한국은 이제 신라 선덕여왕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아, 근데 설명에 잘못된 게 많다고 하던데. 선덕 여왕에 대한 설명. 일단 예. 화차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딱 여자가 왕을 한 게 3명밖에 없는데 그죠. 그 3명이 다 신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선덕여왕만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그나마 이름 들어봤고 그나마 잘한 그나마 그나마 잘 아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것들 내용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문명 6 저도 원래 좋아했던 게임이라 근데 이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최근에도 하고는 있었는데 음. 워낙 턴이 길고 이제 문명이 그 유행어 만들었잖아요. 문명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했을 때는 뭐지 종강이었는데 게임이 끝나니까 개강하게 전달이 그게 뭐야? 그럼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거네? 그죠. 학점 포기하면 가능한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그 짧게 하면 3시간, 4시간은 끝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초보죠. 재밌는 거 아니, 가장 쉬운 걸 봤는데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대 뭐라 그러지? 3대 패러독스? 그 네네. 뭐지? 첫 번째가 SNS는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소통에 문제 있는 놈들만 모여 있고 그 페미니즘은 여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보 여자들 중에 바보들만 그거 하고 있고 게임은 일상에서 잠시 탈출하라고 해놨는데 게임에서 잠시 일상으로 탈출하는 새끼들만 모여 있다고. 이제 문명이 아예 완전 고대 시대부터 키우는 게임이거든요. 어느 한 문명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미래 시대까지 나오기 갑자기 때문에 진짜요? 게임 콘텐츠로 그래. 바뀌어요. 게임 채널. 저는 엄청 짧게만 한번 뭐 체험판처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 그 챕터로 딱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고대 시대부터 이제 계속 키워서 이제 되는 건데 승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나라에 이제 내 종교를 퍼뜨리면 이긴다든가 모든 수도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긴다든가. 한 번 딱 승리하고 나서 또 계속 그게 이어서 진행되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승리하면 끝. 근데 그 승리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제 후반 가면 이제 만져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짧게 하고 싶으면 현대 사회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신기하다. 그렇구나. 근데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석기 시대? 네, 네, 완전 고대. 고대부터? 완전 기원전 4,000년, 6,000년부터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천 단위로 계속 4,000년이면 천군기잖아. 그죠. 그때부터 아예 거의 그때는 이제 500년 단위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갈수록 아, 10년 단위로. 문명이 시작되는 게 청동기라서 청동기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철기부터. 철기? 네, 그래서 거기는 철기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배우는 게. 아닌가? 맞나? 기억이 안 중간에 나네. 배워요. 이제 천동은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이 재밌는 게 이제 뭐지 어떠한 기술을 배우면 철을 이제 알아요. 철이 이제 지도에 보이고. 청동기부터 시작하니까 청동기 배울 필요가 없구나. 그죠. 철기를 배워야 돼. 철기로 사용하는 그래서 거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 가니까 지리적으로 옆에서 그냥 빛나는 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술 배우니까 우라늄이었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게임이에요. 죽었겠는데? 너무 되게 심오한 게임이네. 그래서 개강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게임 그거를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그런 맥락은 알게 돼요. 아, 왜 이게 중요하구나. 자원이 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게임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다가 산 건데 유튜브 방송 중에 그걸 하는 방송 우연히 틀어놨다 보는데 걔는 그 유물 같은 거를 전공을 했나 봐요. 그런 거 설명서 하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는 옛날에 몇 년도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들어와서 이런 게임이 이렇게 만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쌓이면 그래서 막 홀려가지고 샀어요. 마침 다비- 세일을 하더라고 그날. 다비드상 얻고 그래요. 그게 그 미국에서는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려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문명한테 의뢰를 했나? 해가지고 역사 교육에 이제 문명을 활용하겠다. 근데 상당히 폭력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다 전쟁에서 다 지배하거나. 그러니까 전쟁 지배하는 승리가 있고 문화 승리가 있고 뭐 과학 승리가 있고 문화는 종교 말고 승리가 있고
또 뭐 있지? 종교, 문화, 외교도 있고 외교는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가면 유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얼마나 활용을 해서 이기느냐. 근데 거의 다 지배 승리로 끝나겠죠. 근데 안 어쨌든 싸워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문명을. 근데 어쨌든 그거 역사상으로 미국이 제일 깡패인데. 그러면 미국에서만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겠네. 그렇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됐고 시작되는 거는 어쌔신 크리드인가? 어?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거기 그것도 폭력적인 가장 폭력적 그더 폭력적인 게 아니라 죽이고 다니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그게 무슨 거기 영상미가 되게 뛰어나서 네. 그 어쌔신 아, 크리드가 세계 여러 곳을 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를 갔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시리즈가 종류가 많아요. 그걸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죽이고 다니는 아니, 거예요? 암살하는 왜 거. 이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아니라 거 아니에요? 암살하는 거야. 게임은 그건데 그 게임에서 그 실제 장소를 거의 고증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 고증이 잘 된 게임이라 그죠. 그 시절에 그 장소를 근데 학생들이 웬만하면-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뭐 피렌체, 그 시절에 피라미드를 가서 보고 영상으로 보고 VR로 보고 할 수 있게 하면 교육 효과가 높으니까. 요새 게임은 고증 안 하면 욕 먹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 시대에 나온 거 아닌데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어떤 게임은 여자를 썼는데 그 당시 뭐 팔이 없나? 뭐 그거 썼나? 그것 때문에 엄청 욕 먹던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드라마 고증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다. 그것도 욕 먹긴 하죠. 드라마는 기대를 안 하잖아 애초에. 아니, 미국 드라마 같은 건 고증 안 되면 뭐 욕 먹기도 하고. 그치. 우리나라 드라마에 기대가 없으니까. 어떤 거 혹시 있으세요? 소비하거나 최근에 소비한 최근에 소비한 콘텐츠가 가 문화생활을 합시다. 최근에 소비한 콘텐츠 뉴스? 콘텐츠죠. 중요한 콘텐츠. 그냥 뭐라 SNS들. 뭐. SNS. 근데 참 쓸모없다는 생각이. 그 3대 패러독스에 들어가는 패러독스에 들어가는 참 혹시 소비하신 거 있어요? 저는 추천은 아니고 네. 그냥 듀랑고에 빠져 있었어요. 듀랑고? 듀랑고 기억나시죠? 듀랑고 망겜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그거 한 처음 사람 했었는데. 있습니다. 들었는데 초반에 했는데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그거던데.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발력이 필요한 모든 게임을 못해요. 순발력이 없고 막 총 쏘는 거 잘 못하고 다 막 무서운 거 이런 거 못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뭐 돌 캐고 나무 캐고 이렇게 해서 막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 근데 혼자 못하지 않나? 요새는 되나? 혼자 절대 혼자 할 못하게 수 되는데. 디비전 하면 돼. 개인 섬에서 할 수 있어. 개인 섬. 디비전 아, 그거 개인성 무섭잖아. 있구나. 디비전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숨긴 다음에 저격? 아니 몸을 숨긴 다음에 총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조준하고 네. 그게 아니라 디비전은 이렇게 쏘는 게 있어. 와 이런 게 고증. 이게 고등아 사기인 거 아니에요? 사기? 지금 권총을 막 한 손으로 막 쏴 막 이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그런 요원 아니 요원이 이러고 쓰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내가 일어나서 조준을 하고 쏘면 명중률이 높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머리 몸 숨겨가지고 총만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쏘면 난사? 난사가 되는 거. 아무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맞긴 맞아. 언젠가 맞겠지. 저도 하나만 소개하고 끝내면 저는 이제 서브노티카? 라는 저도 이제 게임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게임 덕후들 이거 한 2000년대 후반이 돼서 미래 시대가 돼서 우주선으로 여러 행성을 탐험하는 게임인데 탐험을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어느 한 큰 비행선을 가지고 몽골의 과학자들이 이제 탐험하러 가는데 어느 한 행성을 지나가는데 그 행성에서 어떤 미사일이 와서 격추가 당해요. 그래서 우주선이 거기 그 행성으로 추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이 주인공이 그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바다로 푹 빠지는데 그 행성은 한 95%가 다 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큰 우주선은 거의 폭발하듯이 반으로 쪼개져 있고 본인만 거의 살아남은 그 넓은 행성에서. 그래서 그 행성에서 서브나우티카는 게임은 심해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완전 심해. 해발 한 1000m까지 내려가서 이게 타고 어떤 해발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저 수심. 수심. 수심 해심, 1000m까지 해심. 내려가서 이제 자원 캐고 용암지대도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 생명체가 살아서 커다란 괴물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우주선을 결국에 만들어서 자원 이용해서 만들어서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심해 공포증이 있으시는 분들은 좀 무서워할 만한, 왜냐면 사운드를 크게 틀리면 이런 소리가 있고 뒤에서 갑자기 큰 괴물 오면은 이러면서 이제 뭐야 이러는데 이제 저는 막고 있고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들 게임 많이 무서운데? 하는구나. 게임 많이 하네요, 다들. 원래 게임 안 하는데 문명 유튜브 봤다가 저도 그래서 약간 멀티는 안 되는데 그런 바다나 좀 신비롭거든요. 게임이나 이런 게 하면서 심해 가면 좀 무서운 게임이어서 재밌는, 그리고 약간 혼자 있으니까 생명체는 이제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많이 재밌었던 게임이에요. 저는. 원래 게임 말고 미드 얘기하려고 했는데 멘탈리스트라고 종현된 그건데 아 그래요? 엄청 옛날에 본 적 있는 것 같아. 옛날에 했는데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시 보는데 심리 읽어가지고 막 추리하고 그 수사하고 막 그건데 볼 수 있는 거는 남녀 주인공이 꽁냥대는 거 보는 게 재밌어. 아 미드. 오. 아니 근데 한 번 본 거라 수사 내용은 수사도 되게 신기하게 막 봐가지고 심기 건드린 다음에 그 무슨 생각한지 읽어가지고 막 추리하고 재밌긴 재밌어요. 종영이 됐구나. 그럼 오늘 그 영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 그런가요? 한 몇 분 했나요 저희 혹시? 40분. 40분. 아 콘텐츠 얘기가 살렸네요.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랑 이제 소비한 콘텐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음에 알차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1부작으로 같이 가져올게요. I'm no Superman.